네, 오늘 첫 순서 수도권 인사이트 김성수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그 동두천의 동양대학 캠퍼스 이 문제 좀 얘기해 보죠. 조성되고 있는데 지금 그 상당히 뭐 문제가 생긴 모양이죠. 어떤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원래대로 한다면 3월 초에 네. 완전히 다 완공이 되어서 신입생들이 지금 교정을 밟고 있어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죠. 네.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지금 지난해 3월 미군 공여지 지금 캠프 캐슬 부분인데요. 이 캠프 캐슬을 사들여서 북서울 캠퍼스 조성 공사에 들어갔지만 공여지에 대한 토양 오염 치유를 놓고 환경단체의 반발, 그리고 또 영주시 시민단체의 대학 이전 반대, 네. 이런 것들에 부딪혀서 완공이 늦어져서 그래서 4월 4일로 좀 날짜를 늦추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네. 뭐 일단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은 서울에 있는 그 동양대 극장이 있습니다. 동양예술극장이라고 해서 네. 그 극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러저러한 그런 그 수업들을 진행을 할 예정인 것 같은데, 이제 한 달 동안 실제로 이제 차질을 빚게 되었고, 이제 더 큰 문제들이 또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오염이 네. 지금 그 학교 측에서 얘기한 얘기로는 토양 오염 치유를 놓고 환경단체의 반발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염 치유가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에 대한 어떤 가치 판단을 내리진 않았어요, 이 말 속에서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상태냐면 작년 5월서부터 캠프캐슬 지역의 환경 오염 정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 이제 오염이 극심하지 않은 곳에 선택할 수 있는 작업이 이제 미생물을 통해서 분해를 시키는 그런 작업이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또 동시에 이제 약간 고농도다라고 얘기하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지금 현재 국방부와 이 그 선정돼 있는 회사에서 선택한 이제 열을 이용한 그런 열 탈착 방법. 그러니까 그 기름이잖아요. 이게 네. 기름이기 때문에 흙에다가 열을 갖다 고도로 이렇게 그 쪼이게 되면 기름이 날아갑니다. 이제 휘발이 되니까 그 휘발이 되는 걸로 오염을 갖다가 막는 이런 그러니까 치유하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치유가 안 될 만큼 아주 극심하다고 하면, 그러니까 완전 흙을 갈아엎는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네. 흙을 다 끄집어내서 오염토를 반출시키고, 그리고 거기다 새 흙을 덮고, 뭐 지하수 같은 경우가 또 문제가 된다면, 지하수는 사실은 토양이 오염된 것이 밑으로 빠져가지고 된 것이기 때문에 지하수로 이 오염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뭐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갖다 갖거나, 그리고 또 지하수가 나올 때 일정하게 걸러지게끔 하는 장치를 부착해서 그것이 또 다른 오염을 갖다 막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일들을 갖다 이제 다 같이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국방부가 국비 158억 원을 들여서 진행을 한, 그래서 2017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진행되고 있는 방식은 토양 경작, 미생물 통해서 분해시키는 방법하고 열탈착, 그러니까 열을 쬐어서 휘발시키는 방법, 이 두 가지예요. 주로. 그런데 이 녹색연합에서 지난해 3월 그 미군이 반환한 동두천 캠프캐슬 주변에 유류 오염 물질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 고통을 받고 있다는 그런 고발을 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유류 오염 물질이 흘러나오는 정도라고 한다면 이게 뭐 친환경적인 분해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흙이 완전히 기름에 쩔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탈착으로도 완전히 오염원을 제거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흙을 갈아엎기 전에는 좀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녹색연합에서는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선택한 이 정화 방법이 완전하지 않다, 이런 주장들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다 이렇게 보지 말고 조금 더 심각하게 이 문제를 접근해 들어갈 필요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이 캠프캐슬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구토라든가 또 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기름 냄새가 역해가지고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호소를 할 정도인데, 심각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녹색연합에서 지난 2월 15일에 현장을 한번 둘러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국대 환경공학과 김한순 교수랑 함께 토양층을 다 확인해 봤는데, 자연스러운 토양 색깔이 아니고 외부 유류, 유기성 물질로 인해서 땅 속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났을 때 주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판단을 하면서 허용 기준치를 상당히 넘긴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애초에 미군이
땅을 반납할 때 우리를 속였거나 아니면 땅을 반납받은 다음에 어떤 그 수치들을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았거나 네. 우리 정부 측이죠. 국방부나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았거나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그 오염도에 맞는 그런 방법이 선택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들이 지금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지금 상당히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네요. 이건 뭐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규명도 못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어떻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그 네. 녹색연합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네. 3월에 대학 개교에 맞춰서 모든 작업과 공사를 마치려고 하다 보니 네. 이 정화 작업이 시간이 많이 들어가거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선택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동양대학교의 책임이 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애초에 그 정화에 대한 정말 디테일한 그런 어떤 자료를 받고 거기에 대한 조치들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으면서 동양대학교가 들어갔겠느냐 이런 또 그 반발들도 있어요. 실제로 이제 동양대학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가에서 치유한 깨끗한 땅을 돌려받는 거다 우리는 그런 입장을 얘기하고 있고 제가 동양대학교 입장이라도 그 땅을 갖다가 제가 가가지고 이제 대학을 갖다 짓는단 그렇지. 말입니다. 예. 그러면 대학을 지어주는 것만 해도 그 지역에 얼마나 큰 혜택을 주는 겁니까? 물론 그럼요. 영주시에서는 그런 걸 갖다 뭐 그 반대하고 이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영주시 같은 경우는 또 그 지금 동두천으로 이제 캠퍼스를 옮겨갔었을 때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영주에 주 캠퍼스가 있는데 네. 동두천으로 올망하면 수도권인데 그 사실은 뭐 좀 수도권에서 멀어졌다 그래도 상당히 가깝잖아요. 영주보단 서울에 가깝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대부분 서울 캠퍼스로 몰릴 가능성이 있으면 영주는 더 쇠락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잖아요. 반대할 수 있죠. 네. 그런데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은 지금 여러 가지 이유들이 같이 엇물려서 늦어진 건 사실이지만 네. 좀 더 우리가 의혹을 가지고 들여다 봐야 될 부분은 과연 국방부가 제대로 환경 오염 평가들을 하고 제대로 된 그 오염 수치들을 갖다 놓고 이게 또 오염 수치가 한계를 넘잖아요. 그러면 미국에 우리가 또 어떤 조치들을 갖다 또 취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들이 좀 있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수치를 혹시라도 속였다고 한다면 그런 의혹들이 있다면 뭐 지금 어디에도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죠. 업체에도 책임을 묻기가 어렵고 네. 동양대학교에도 책임을 묻기가 어렵고 오염물질은 계속 나오고 있고 치유는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학생들 거기 가서 공부하라는 겁니까? 이게 이런 상황들이 다 맞물려 있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참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의혹들에 대한 뭐 근거는 있는 겁니까? 이제 녹색연합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녹색연합에서 주로 얘기하는 것은 국방부가 뭐 오염치를 속여서 뭐 그래서 뭐 했다기보다는 네. 이제 결국은 여기 땅이 동두천한테 이제 반납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반납이 됐으면 그 동두천에서 여타의 계약들을 통해 가지고 이 부지를 갖다 개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대학 측에서 이 공사 기간을 짧게 잡아서 빠른 시간 안에 이 캠퍼스를 갖다 조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부러 오염치를 낮게 해서 제대로 된 그 처리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어요. 개강 시기에 맞췄어요. 그렇죠. 학교 네. 측에 더 과실했다는 책임을 식으로 떠넘긴 그 녹색연합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녹색연합에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녹색연합은 이제 토양 오염 정화 작업을 할 때 네. 비슷한 사례들을 제시를 하면서 얼마나 그 긴 기간 동안에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사례 중에 하나가 강원도 강릉의 마구니 수림 재령 공장 예를 들고 있는 거죠. 네. 여기가 이제 공장 가동을 그 1년 만인 2013년에 페놀이 유출돼 가지고 주변 토양과 하천 지하수가 오염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 유명한 사건인데요. 네. 사고 직후에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오염된 13만 제곱미터의 토양 정화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3년 정도 예상을 두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동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 5월에 시작을 해서 지금 마무리가 돼서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이 채 안 되게 네. 이제 공사를 토양 치유 작업에 공사를 했다는 것이니까 기간이 너무 짧다. 그래요. 지금 이 미군이 가지고 있던 캠프캐슬
얼마나 갖고 있었는지 60년이 넘게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용산 때도 한번 느껴봤지만 그때도 환경 토양 오염이 굉장히 문제가 됐잖아요. 네. 60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오랫동안 뭐 기름 쓰고 버리고 뭐 하면서 누적을 시켰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그 기간도 그래요. 둬야 되고 지하수 오염이나 이런 것들도 확인을 더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을 거기다가 하고 있는 또 그 정화 사업 입찰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는데 이게 뭡니까? 참 갈수록 이것도 대단하네요. 의혹인데 네. 지난해 이제 3월 26일 농어촌 공사가 입찰 계약서에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금지한 오염토 반출을 포함시켰었어요. 그러니까 오염토를 반출하면은 그거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염토를 처리를 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포함했다가 입찰을 취소했고 그리고 또 입찰 내용, 기준 이런 것이 계속 바뀌었어요. 3차례나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찰 자체가 굉장히 누더기로 진행됐다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재입찰을 통해서 현재 엔지니어링이 받아가지고 지금 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화업계에서는 추정 금액을 400억 이상이라고 추정을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158억에 이게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졸속 혹은 이제 눈가림식으로 이런 그 정화 작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이에 대한 학교 그리고 동두천시 입장은 어떤가요? 일단은 이제 학교의 입장은 환경 오염에 관한 문제는 국방부가 주체다. 학교는 법과 절차를 어긴 적 없다. 학교에서는 국가가 치유한 깨끗한 땅을 돌려받는 것이다. 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양 치유 또 환경 오염에 대한 원인 제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가 뭐라고 했던 건 아니다. 학교의 입장에 맞춰서 졸속으로 추진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동두천 시내에서는요. 이제 동두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네. 동두천은 굉장히 많은 땅들이 다 미군 기지로 묶여가지고 그렇겠죠.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그런 네. 곳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캠프캐슬이 나가면서 또 캠프 케이시라고 하는 곳이 또 있는데 거기도 나가고 이래서 적극적으로 거기를 개발하려고 했었는데 캠프 케이시가 결과적으로는 평택으로 옮겨가지 못하고 눌러 앉아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럼 빨리 캠프캐슬이라도 잘 개발을 해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계속 발목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졸속 추진 또 무리한 이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두천시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환경 수도연구원을 통해서 특히나 이 석회설 지역, 이 동양대학에 들어온다는 석회설 지역에는 오염토 정도는 없다. 다시 말해서 오염토가 없으니까 그 미생물을 그래요. 통한 분해 정도로 가능하다라고 했던 곳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이 아니다. 다시 또 한국 환경수도연구원의 잘못이다. 이러면서 또 떠넘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럼 누구 얘기가 맞는 겁니까? 서로 이제 내탁공방만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참 이게, 예. 지금 이제 녹색연합 측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입장이고 거의 문제 제기 이제 집단이고요. 녹색연합에서는 이제 추정만 할 뿐이죠.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 국방부와 또 그 관련돼 있는 그런 그 정부 차원에서는 절차에 맞춰서 오염 아니, 그 글쎄, 치유 예. 작용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네. 동두천시는 한국환경수도연구원을 통해서 검증된 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동양대는 이미 다 깨끗한 땅을 돌려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럼 그-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 규명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규명이 안 되면은 지금 참 큰일입니다. 지금 동양대 북설 캠퍼스에서는 동양대 학부 1,600명, 또 대학원생 148명, 교직원 100명 등의 1,850여 명을 지금 어떻게든 수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 동두천에 신설된 그런 곳들에 입학할 예정인 400명의 신입생들을 일단은 경북 영주 본교에서 통합 입학식을 열었어요. 입학식은 그렇게 말도 안 열고 되네요. 그다음에 이제 재단 소속인 서울동양예술극장에서 예비대학 프로그램을 진행을 함으로써 시간을 갖다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양대학이 실 입장이 난처한 거네요. 거기 이제 입학한 학생들도 참 어안이 벙벙할 테고요. 갑자기 사실은 경북 영주로 가게 생겼어요. 제가 알기로는 동양대학교가 굉장히 투명하고 깨끗하게 그래요? 잘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학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영주 지역에서 신망도 굉장히 높았고 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진중권 그 교수가 동양대 교수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잘 알려져 있는 그런 학교이기도 한데 그리고 서울에 이렇게 동양예술극장 같은 경우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연극을 하던 입장에서 굉장히 아까운 그 공간이거든요. 이 공간이 근데 계속 이렇게 그래요. 업체들이 바뀌면서 소유주들이 바뀌면서 그 결과적으로는
극장이 굉장히 부실해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동양예술극장이 인수를 하면서 동양대가 인수를 하면서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극장도 여러모로 저는 굉장히 인상을 좋게 갖고 있는 그런 대학인데 이런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빨리 어떤 대책들과 확실한 어떤 그 검사들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답답하네요. 맞습니다. 뭐 오염도 문제지만 입학을 기다리는 학생들의 이해관계도 얽히는 만큼 뭐 내 탓 공방만 하는 게 아니라 하루빨리 대책이 나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고 이야기인데 신입생의 OT마저 무산되는 사태가 발생해서 좀 걱정이 컸습니다. 예. 존치교실 논란 속에서 입학식이 진행이 되긴 됐죠.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예, 뭐 일단 신입생 입학식은 별 무리 없이 네. 잘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무리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종교인 평화회의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요? 한국 내에 있는 7개 종단이 서로 모여가지고 종교 평화를 얘기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는 주로 종교 간의 갈등, 분쟁 이런 것들을 많이 중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사학이나 이런 곳에서 과다하게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그런 수업이 진행된다든가 혹은 그런 것들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것도 중재도 하고 이런 곳입니다. 네. 근데 이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 쪽에서 적극 중재를 해서 네. 지금 단원고 재학생 신입생 부모들과 네. 그다음에 유가족 그 세월호 유가족 피해자들이 그야말로 정면으로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사이의 완충지대를 만들어 줬어요. 여기에는 이제 학교도 좀 힘을 보탰고 이러면서 이제 원만하게 입학식이 진행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존치교실이라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존치교실이라는 게 뭐냐면 세월호 때문에 피해를 당한 학생들의 교실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아이들에 대한 기억들로 책상이 다 가득하게 글이 쓰여 있고 네. 거기 다 꽃들 뭐 리본들 이런 걸로 다 장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또 그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한 유가족들과 실종자 아직까지 9명의 실종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실종자들을 기억하는 그런 유의미한 역사 교육 현장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그거를 보존해 왔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1차적으로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제는 신학기가 되면서 신입생이 들어온다면 여기를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019년에 만들어지는 그런 시설에다가 옮겨주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유가족들이 화가 난 겁니다. 네. 사실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흔적을 자꾸 지우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또 단원고 내에서 재학생 학부모들과 신입생 학부모들은 단원 가족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요 실력 행사까지 해가지고 오리엔테이션을 무산시키고 강제로 그 문을 걸어 잠그고 이런 일을 하면서 입학식도 무산시키겠다까지 극단적으로 갔었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좀 원만하게 지금 마무리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좀 가슴 아픈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던 존치교실 문제는 논란이 이제 종식됐나요? 그건? 완전히 종식된 건 아니고요. 네. 일단은 종교인 평화회의가 그 중재를 하면서 몇 가지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네. 일단 학교 측에게 그 요청을 해서 학교에 있는 뭐 특별활동실, 그다음에 교장실, 뭐 또 교무실 일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컨테이너를 통해서 밖으로 뺐어요. 그리고 거기를 다 교실로 만들어 가지고 신입생들을 수용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일단은 당장 존치 교실을 갖다 빼야 되는 문제들은 좀 사라지고 시간을 좀 벌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존치 교실이 어디론가 갈 수 있는 것들을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경기도 교육청이라든가 혹은 정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어떤 책임을 져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아직까지 충분한 그런 그 이전 공간에 대한 제시를 못 하고 있는 대안을 상황입니다. 못 세우고 있다. 근데 2019년에 시설이 들어서지 않겠느냐. 근데 이게 2019년에 들어설 거냐 말 거냐 아직 몰라요. 왜냐하면 세월호 특조위가 이렇게 헤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정부에서는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에서도 마찬가지죠. 네. 이런 상황에서 2019년에 그런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기념관이 생길 거니까 그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지금 당장은 빼서 교육청 창고에 넣어놓자.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설득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예. 경기도 교육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하거나 네. 아니면 정부,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정부 또 여당에서 좀 어떤 방법을 내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어떻게 해결책 좀 찾아봐야 할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유가족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네. 존치 교수를 계속해서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유가족들이 존치 교실 계속 놔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거예요? 존치 교실을 옮겨갈 수 있는 공간을 대안을 내놓으라는 거죠. 그런데 보존을 해달라. 당연하죠. 근데 지금 다 걷어들였다가 몇 년 뒤에 그렇죠. 창고에 박아놨다가 몇 년 뒤에 그거를 묵직이만 해요, 경기도교육청이가. 사실은 저는 뭐 경기도 교육청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경기도 이재정 교육청 교육감이 그렇게 하실 분은 아닌데. 아니 그분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좀 되는 게 돈이 네. 없잖아요 일단. 지금 누리과정 예산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부에서 막 마른 걸레 쥐어짜듯 그 돈을 갖다 내놓으라고 하는 상태에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돈이 어디서 나서 그 새로운 공간을 갖다가 만들어 놓겠습니까? 지금 그 컨테이너 교실 만들고 이런 것도 학교에서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돈도 없죠.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존치 교실을 만들 수 있는 부지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이런 걸 내놓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야지 그런 걸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없죠. 그런 상태니까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마땅한 그런 방법이 없다라는 네. 그런 입장인데 조금 더 각계의 그 의견들을 들으면서 또 각계의 도움들을 받으면서 좀 힘을 합해야 될 필요들이 좀 있고요. 강력하게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의 관심을 좀 호소하고 싶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지 지금 한 이제 2년 가까이 돼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그렇죠? 2년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4월 16일에 이제 2주기가 되는 것이죠. 참 그런데도 이렇게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고 이것뿐만이 아니겠죠. 지금 뭐 특검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특검은 이제 그 특검을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통과가 됐나요? 아직 통과가 안 됐고요. 그렇죠, 이제 예.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불거져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혐의로 삼아서 특별검사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국회 통과가 안 됐죠. 국회에서는 뭐 지금 선거구도 어제 획정을 했는데 무슨 특검을 갖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특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선거 다 끝나고 총선 이후에 신임 의원들이 다 국회에 입성해가지고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5월이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 2주기가 4월 16일이라고 그러셨죠?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이제 2주기를 앞두고 있고요. 뭐 이제 2주기이기 때문에 유가족들의 마음이 치유가 안 됐을 거고 앞으로도 치유가 힘들 텐데요. 더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하루빨리 해법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김성수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